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스포츠 윤리의 배경이 되는 윤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왜 스포츠 윤리를 만들었는가? 또는 이 스포츠 윤리는 어떠한 배경, 어떠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죠? 이 윤리라는 게 다분히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서양의 여러 훌륭하신 저명한 또는 좋은 어떤 사상가들의 그런 어떤 철학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이것을 스포츠 윤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 사상과 스포츠 윤리. 서양 사상가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나누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결과론적 윤리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무론적 윤리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목적론적 윤리 이론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 윤리론,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는 옳은 행위고, 결과 자체가 나쁘면 뭐예요? 잘못된 행위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은 올바른 행동이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가 가고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면은 나쁜 행동이다. 이게 주로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공리주의. 공공의 하는 거. 공짜잖아요. 그죠? 공공의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너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나쁜 것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우리가, 감독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결과, 국가와 개인, 운동선수 개인의 명예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스포츠 윤리적으로 합당하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살았을 때는 이 스포츠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국가의 격을 이렇게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 또는 개인의 출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죠. 그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구타를 하는 것은 많이 그냥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이제 우리도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들에게 감독이 또는 관리자들이 구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농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올림픽 경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론적 윤리론 뭐냐 하면은,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 조금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한때는 많이 맞는 것 같았는데,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괜찮다,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성, 스포츠 또는 선수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런 어떤 결과론적 윤리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 윤리 이론이 어떤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커오는데 많은 도움이 공헌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벤담 밀 같은 분이에요. 이런 사상가들이 이런 결과론적 윤리론, 즉 공리주의,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조금 이렇게 정당화되는 이런 철학적 사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무론적 윤리이론 있죠. 의무론적 윤리이론은 뭐냐면은 의도가 도덕적이면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적이다. 이런 걸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것은 뭐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겠죠. 그죠? 아마추어. 그 뭐예요? 결과와 관계없이 의도 자체가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예요? 스포츠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경쟁.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뭐예요? 경쟁에서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보상이 많이 따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 이론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여기는 결과가 좋더라도 의도가 좋지 않으면 나쁜 의도라면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의무론적 윤리 이론이에요.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예요. 칸트. 사람을, 생명을 뭐요? 수단으로 삼지 말라. 생명은 크든 작든 그 존재가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어느 생명을, 어떤 인간을 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뭐다? 의무론적 윤리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이 성찰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목적론적 윤리 이론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을 중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비슷한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결과론적 윤리 이론하고 의무론적 윤리 이론은 뭐예요? 행위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건 뭐예요? 결과가 좋은 행위. 이건 뭐예요? 의도가 좋은 행위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적론적 윤리 이론은 행위 자체보다는 뭐예요? 그 행위를 하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비도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위에 결과론적 윤리 이론하고 의무론적 윤리 이론은 그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목적론적 윤리 이론은 뭐죠?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굿투 그레이트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버스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태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도덕적인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의무론적 윤리 이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냐, 또는 결과론적 윤리 이론에 대한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뭐예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 자체가 도덕적이고 도덕적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론적 윤리 이론과 의무론적 윤리 이론은 행위를 중시한다. 그 행위 중에서 결과적 행위를 중시하는 것, 결과만 좋으면 의도는 조금 안 좋아도 좋다 하는 것이 결과론적 윤리 이론. 이것은 뭐예요? 결과가 어떻든 의도가 좋지 않으면 주로 행법, 법에 이게 많이 적용이 돼요. 너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의지를 했는데 잘못돼가 그리 됐느냐, 어떤 의도 중에서 선한 의지냐 나쁜 의도냐, 이것을 법적으로 많이 따지는 게 주로 행법이에요. 그런 거와 같이 어떻게요? 어떤 의도가 도덕적이면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적이라고 보는 것이 의무론적 윤리 이론.
목적론적 윤리론은 사람 자체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사상은 크게 결과론적, 의무론적, 목적론적 윤리론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가 각각의 스포츠 행태에 따라서 어느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스포츠 윤리를 만드는 근거, 즉 레퍼런스로 작용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은